유럽 하늘 한가운데서 일어난 믿기 힘든 이야기. 루마니아 공군은 오랫동안 낡은 전투기 때문에 훈련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등장한 건 모두가 무시했던 이름 한국산 FA-50. 한국산이라서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던 조종사들과 장성들 앞에서 푸른색 FA-52 조용히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단 30분 만에 루마니아 공군의 하늘이 완전히 바뀌었죠. 유럽이 놀라고 조종사들이 울었던 그날. 지금부터 FA-50의 기적 같은 첫 비행, 그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사고와 시작. 제 이름은 알레한드로 루이스 데 라 베가예요. 저는 스페인 출신이고 NATO에서 항공안전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추락하면 제가 그곳으로 가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누가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찾아내는 일을 했습니다. 저는 평생 수많은 부서진 비행기를 봤었어요. 불에 탄 날개, 뒤틀린 금속, 고요한 활주로들. 하지만 그해 여름 루마니아에서 봤던 광경만큼은 저를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맞닥뜨리게 했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가 왔어요. 훈련기 한 대가 부쿠레슈티 외곽에서 추락했다고 했습니다. 영국제 호크TE 최신 기체 중 하나였어요. 조종사는 사망했습니다. 교관은 간신히 탈출했지만 크게 다쳤다고 했어요. 제가 기지에 도착했을 때 공기에서는 연기와 기름 냄새가 섞여 올라왔습니다. 활주로 끝에서는 검은 구름이 피어올랐고 멀리서는 구급차 불빛이 여전히 번쩍였어요. 모두 조용했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공군의 비극이 닥치면 소리치지 않더라고요. 그냥 속삭이듯 조용히 스며들었어요. 저는 경납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정비사들이 팔짱을 끼고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건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니었어요. 더 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는 장성들이 큰 나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모두 피곤하고 잿빛이었죠. 그들은 여러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엔진 고장, 시스템 오류, 나쁜 날씨.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단 한 가지만 물었습니다. 가동률이 얼마입니까? 젊은 장교 한 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열고 낮게 말했어요. 47%입니다, 선생님. 47? 제가 되물었어요. 그럼 절반의 전투기가 뜨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부분 정비 대기 중입니다. 부품이 충분하지 않아요. 가슴이 탁 막혔어요. 비행기가 못 뜨면 조종사는 훈련할 수 없고 조종사가 없으면 공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실패였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다시 경납고로 갔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은빛 전투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각 날개에는 작은 종이 태그가 달려 있었죠. 정비 대기 중. 환자들이 잠든 병원 복도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이 기계들은 날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그저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때 제 태블릿이 진동했어요. 새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FA-50 한국 훈련기. 가동률 90%.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한국? 순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값싼 아시아 제트라니 제가 중얼거렸죠. 전투기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다 스스로를 멈췄어요. 저는 조사관이었고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하얀 날개를 단 푸른 비행기 사진이 보였어요. FA-50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제작. 빠른 납기. 낮은 비용. 높은 신뢰성. 그리고 눈에 박힌 한 줄 가동률 90%.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경납고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 타버린 금속 냄새를 실어보냈어요. 하늘은 조용하고 어두웠습니다.
저는 혼잣말했어요. 어쩌면 동쪽을 바라볼 때가 온 걸지도. 그때는 몰랐지만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를 보기로 했던 그 작은 결정 하나가 신뢰, 증거,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제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챕터 2 회의와 결심. 다음 날 저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어요. 공기는 차가웠고 부쿠레슈티의 거리는 아직 어두웠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숫자의 소음으로 가득했었어요. 47%. 그게 루마니아 공군의 가동률이었습니다. 절반도 못 뜨는 하늘. 계속 생각이 났어요. 아침 8시에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장성들은 이미 진한 블랙커피를 마시며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들도 알고 있었죠.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누구를 탓하려는 게 아니라 진실 즉 증거를 찾기 위해서라는 걸요. 빔 프로젝터를 켜고 천천히 말했어요. 어제 한 명의 뛰어난 조종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한 번의 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멈춰버린 시스템의 이야기입니다. 버튼을 누르자 차트가 떴어요. 호크TE 가동률 47% vs FA-50 가동률 90%. 방 안에서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한 장성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두 번째 건 뭐요? FA-50? 저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한국의 제트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서 만들었죠. 방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놀라움 때문이 아니라 불신 때문이었죠. 한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한국요? 휴대폰하고 자동차 만드는 나라 말입니까? 우리는 군용기 얘길 하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아니라요. 몇몇은 조용히 웃었어요.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신뢰는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해내느냐가 결정합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푸른 FA-50 사진 아래 문구가 떴어요. 정비 체계 24시간 현장 상주 지원. 부품 공급 48시간 이내. 이탈률 3% 미만. 훈련 패키지 한국 교관 포함. 그 대령이 다시 인상을 썼어요. 그건 숫자 노름일 수 있죠. 보기 좋은 보고서일 뿐. 저는 그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건 사람뿐이죠. 이 수치는 실제 기지, 실제 조종사, 실제 임무에서 나온 현장 데이터입니다. 잠시 침묵. 조용히 듣고 있던 국방장관이 말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의 제안은 뭡니까? 시험해 보시죠. 제가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소수 도입해 직접 검증해 봅시다. 정비, 부품, 훈련, 데이터, 그리고 신뢰까지 정치가 아니라 증거로 말이죠. 다시 침묵이 흐르더니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알레한드로 당신이 직접 주도하세요. 성사시키십시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어떤 젊은 조종사가 제 곁에 와 조용히 물었어요. 선생님, 그 비행기 정말 우리에게 맞을까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확인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구름 사이로 은빛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다시 90%라는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오랜만에 호기심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오만도 두려움도 아닌 호기심이었죠. 어쩌면 답은 한국에 있을지 모른다. 챕터 3 도착. 3개월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갔어요. 눈이 녹고 오토팬이 공군기지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살아있었어요. 그날 아침 활주로에 전 장병이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한국의 비행기들이 온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먼 하늘에 커다란 회색 수송기가 보였어요. 거대한 하늘의 고래 같았죠. 착륙하는 순간 땅이 가볍게 울렸습니다. 뒤쪽 램프 도어가 느릿하게 내려오며 금소금이 울렸어요. 그리고 보였죠. 푸른색 FA-50. 기체들은 퍼즐 조각처럼 세심하게 분해 포장되어 있었어요. 날개, 엔진, 꼬리가 은색 커버에 쌓여 있었고요. 이어 짙은 파란 재킷을 입은 남성 6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KAI 코리어 에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즈 로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정중히 고개 숙여 인사했죠. 그중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차분하고 자신감 있는 눈빛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박입니다. 조립을 맡으러 왔습니다. 제가 악수를 청하며 물었죠. 얼마나 걸립니까? 그가 좀 더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일주일? 농담이죠?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농담 아닙니다. 이미 여러 번 했습니다.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유럽에서는 전투기 하나 수리만 해도 몇 달은 걸릴 때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팀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볼트 하나, 배선 하나, 센서 하나까지 꼼꼼히 확인하며 말없이 정확한 호흡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매일 경납고를 찾았습니다. 새 금속 냄새가 공기를 채웠고 한국팀은 늘 차분하고 정밀하게 일했어요. 소리치지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을 향해 움직였죠. 루마니아 정비사들도 그들을 조용히 관찰하며 배웠습니다. 나흘째 박 엔지니어가 체크리스트를 보여줬어요. 50개가 넘는 항목이었습니다. 모든 항목 통과가 원칙입니다. 하나도 건너뛰지 않습니다. 그의 팀은 엔진 점화, 연료 흐름, 유압 제어, 비행 컴퓨터, 레이더 캘리브레이션 등을 테스트했어요. 결과는 올그린. 7째 날 12대의 FA-52 활주로에 완벽한 대형으로 서 있었습니다. 푸른 도색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어요. 차분하고 자신감 있고 살아있는 모습이었죠. 테스트 완료입니다. 박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100% READY.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7일 만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스템이 단순해서 빠릅니다. 준비는 이미 출발 전에 끝냈습니다. 그 밤 저는 혼자 경납고에 남아 조용히 잠든 푸른 새들을 바라봤어요. 동체를 손끝으로 만져보니 차가운 금속의 매끈함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낯선 물건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동료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들이 가져온 건 비행기만이 아니라 시스템과 팀워크 그리고 신뢰였다는 걸. 우리는 당신이 준비되면 언제든 준비돼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약속처럼 분명했어요. 불을 끄고 나오며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우리는 난다. 챕터 4 첫 비행. 다음 날 아침 오토팬이 기지의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너무 설레서 새벽부터 깨어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 FA-50의 첫 비행 날이었거든요. 활주로 쪽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푸른 FA-50 12대가 유리칼처럼 반짝이며 일렬로 서 있었어요. 제트 연료 냄새와 엔진 예열음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엔 긴장과 희망이 동시에 비쳤어요. 우리가 기다려 온 순간이었죠. 첫 비행의 조종사는 안드레이 요네스쿠 대위였습니다. 그는 차분하고 날카로운 감각을 가진 용기 있는 베테랑이었어요. 미국, 유럽의 여러 기종을 타봤지만 한국 기체는 처음이었죠. 비행 전 그가 다가와 기체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선생님, 이 아이 잘 보살피겠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사기환이 최우선입니다. 그가 작게 웃었어요. 그게 계획입니다. 옆에서 박 엔지니어가 태블릿을 들고 차분히 서 있었어요. 준비 끝났습니까? 그가 화면을 보며 답했습니다. 올그린. 엔진 온도 정상, 유압 정상. 비행 준비 완료입니다. 무전이 들렸어요. 컨트롤 타워 레드원 이륙허가 요청. 허가한다. 활주로 클리어. FA-52 서서히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엔진음이 깊고 매끈하게 커졌고 속도는 점점 더 붙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한번 튀어오르더니 부드럽게 하늘로 떠올랐어요. 순간 모두 숨을 멈췄습니다. 곧 무전이 다시 들렸어요. 고도 1000-2000 엔진 안정 비행 정상. 제가 모르는 사이 한숨이 길게 빠져나왔어요.
관제실 스크린에는 원을 그리며 상승하는 파란 점이 보였죠. 마치 자기 날개를 되찾은 새처럼 가벼웠습니다. 루마니아 정비사들까지 미소를 지었어요. 속도 체크. 우선해. 안드레이가 보고했어요. 시스템 응답 빠름. 조종감 부드러움. 마음에 듭니다. 제가 박 엔지니어를 보니 그는 눈으로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속삭였어요. 정말 나는군요. 그가 느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30분 후 FA-50은 천천히 하강했어요. 모두가 조용히 지켜봤죠. 바퀴가 활주로를 살짝 스치며 착지했습니다. 완벽한 랜딩.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몇몇은 환호했어요. 안드레이가 캐노피를 열고 헬멧을 벗으며 웃었어요. 선생님, 이 비행기는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듣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움직여요.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주변에서 브라보. 가 터졌고 처음엔 회의적이던 장성들도 미소를 감추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기지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년 만에 조종사들의 눈에서 희망이 보였어요. 해가 질 무렵 저는 혼자 경납고를 거닐었습니다. FA-50들은 오렌지빛 조명 속에서 조용히 빛났어요. 첫 번째 기체의 날개를 살짝 만지며 속삭였죠. 루마니아에 온 걸 환영해요, 내 친구.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건 새 비행기의 시작이 아니라 신뢰의 시작이라고요. 챕터 5 신뢰의 시험. 몇 주가 더 흘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FA-50은 거의 매일 날았고 조종사들은 다시 웃었습니다. 한때 무거웠던 기지에 웃음과 에너지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좋은 날만 계속되진 않죠. 진짜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밝은 오후였어요. 저는 관제실에서 안드레이와 편대가 하는 고등 기동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빠른 선의 급상승 급강하. 모든 게 정상으로 보였죠. 그때 모니터에 빨간 불이 번쩍였어요. 경고 시스템 알림. 무전이 지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컨트롤 레드1.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조금 긴장돼 있었지만 차분했어요. 우측 날개 진동 감지. 센서 오류 표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레드1 절차대로. 침착 유지.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엔지니어는 이미 태블릿을 빠르게 조작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엔 당황이 없었어요. 오직 집중만 있었죠. 잠시 후 그가 낮게 말했어요. 받은 각 센서입니다. 값 오차예요. 기체는 안정적입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기체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관제실의 공기는 여전히 팽팽했어요. 우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푸른 점이 구름 사이를 가르는 걸 지켜봤습니다. 레드1 귀환 준비. 속도 낮추고 안정 착륙. 이해. 레드1 귀환.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봤어요. 푸른 기체가 천천히 하강해 활주로에 부드럽게 닿는 순간 방 안에 안도의 파도가 번졌습니다. 사람들 몇이 조심스레 박수를 쳤어요. 마치 그 순간을 깨뜨릴까 봐 두려운 듯이요. 안드레이가 내렸을 때 땀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저 괜찮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기체가 저를 도왔어요. 스스로 보정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했어요. 박 엔지니어 팀은 곧바로 기체에 연결해 점검을 시작했어요. 외과 의사를 보는 것 같았죠. 10여 분 뒤 박 엔지니어가 저에게 왔습니다. 센서 오작동입니다. 갑작스러운 난류가 원인이에요. 구조적 문제 없음. 저는 길게 숨을 뱉었어요. 그럼 기체는 실패하지 않은 거군요. 예. 오히려 조종사를 지켰습니다. 그가 단호히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기지에 남아 경납고 창 너머 비행기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신뢰는 모든 게 잘 될 때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생기는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이미 사건이 퍼져 있었죠. 몇몇 자극적인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국산 제트 긴급 착륙 루마니아, 아시아를 너무 빨리 믿었나? 저는 침착하게 마주했습니다. 추락도 부상도 실패도 없었습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설계대로 작동했고 조종사를 지켰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이건 위험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뢰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조종사와 기계 사이의 신뢰. 그날 밤 일지에 적었습니다. 하늘이 오늘 우릴 시험했어요.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창밖달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챕터 6 신뢰의 비행. 부쿠레슈티 에어쇼의 아침은 꿈같이 밝았어요. 하늘은 넓고 파란 약속으로 가득했죠. 활주로 곁에는 수천 명이 이미 모여 국기를 흔들며 환호하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우리 공군을 향한 기대가 이렇게 높아진 걸 봤습니다. 저에게 이건 단순한 쇼가 아니었어요. 진실의 순간 한국의 FA-52 모두 앞에서 증명하는 날이었죠.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정치인 몇은 값싼 아시아산이 유럽 품질을 따라오겠냐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제 눈으로 진실을 봤으니까요. 관제탑에 도착하니 안드레이가 이미 비행복을 입고 집중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오늘 당신이 몰고 가는 건 비행기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뢰예요.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신뢰도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루마니아 공군이 선보이는 대한민국과의 협력으로 탄생한 FA-50 프리덤 이글입니다. 환호성이 하늘을 찢었어요. 푸른 제트가 전진했고 햇빛이 날개에서 번쩍였죠. 그리고 강렬한 포효와 함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관중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기체는 곧바로 수직 상승하며 하얀 항적을 그렸고 한 번, 두 번, 세 번 롤을 돌더니 급강하 후 완벽하게 수평을 잡았습니다. 공기가 떨리는 소리가 났어요. 관제탑 스피커로 안드레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고도 3000. 시스템 안정. 롤 준비. 그는 유려한 연속 기동을 이어갔어요. 옆에서 보던 원로 조종사들까지 말이 없을 정도로 부드럽고 정확했죠. 마치 하늘과 싸우는 게 아니라 하늘과 춤을 추는 듯 했어요. 회전도 하강도 상승도 날카롭지만 우아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보이는 자신감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다시 외쳤어요. 이 기종은 우리 아시아 파트너가 운용 중인 바로 그 한국 FA-50입니다. 기술과 신뢰가 함께할 때 가능한 장면입니다. 탑 안에서도 관중의 환호가 들릴 정도였어요. 사람들은 손뼉을 치고 깃발을 흔들고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루마니아에 있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어요. 우리가 더 큰 무대, 서로 연결된 세상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어서였죠. 안드레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마지막 기동. 배면 비행. 뒤집힌 기체가 활주로 위를 아주 낮게 미끄러지듯 지나갔고 동체에는 ROKKOREA와 ROMANIA가 나란히 보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착륙하는 순간 관중석이 폭발하듯 박수쳤어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고 군인들은 경례를 붙였으며 회의적이던 관료들까지 활짝 웃었습니다. 안드레이가 내려오며 헬멧을 들어 올리고 외쳤어요. 이 비행기는 그냥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믿고 납니다.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곁에서 박 엔지니어가 가볍게 고개 숙여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함께 날았습니다. 네, 함께요. 제가 속삭였어요. 그날 밤 신문들은 이 장면을 하늘의 재탄생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FA-50의 사진이 모든 지면을 장식했어요. 사진 아래 KOREA라는 이름은 낯선 상표가 아니라 파트너십의 상징으로 적혔습니다.
밤하늘별 아래 경납고 앞에 서서 저는 조용히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하늘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하늘은 진실만 말하죠. 그리고 오늘 그 진실은 한국어로 말했어요.